ジョイントドラゴンファイヤー！そんなバカなにゃ！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갑작스럽게 석유가 고갈되어 버려 세계의 모든 운송수단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남은 건 전기로 움직이는 철도밖에 없었죠. 전 세계에 철도를 깔아 샘프지 콘체른을 세운 것이 바로 샘프지 유유지로. 그는 주인공 샘프지 마이토의 할아버지로 마이트가이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누벨 토키오시티의 평화를 깨트리는 강도 3인방의 등장. 경찰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아 세우지만 되려 철퇴에 맞아 당하기만 합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열차 2대가 그곳으로 향해 오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샘프지 마이토. 세계 최고의 철도회사 샘프지 콘체른의 사장이며 용자 특급대를 이끄는 주인공입니다. 마이토는 열차를 마이토윙으로 변형시켜 빠르게 현장으로 이동하죠. 마이토가 폭죽으로 강도를 놀려서 시간을 끌어주고 뒤이어 열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며 말하는 로봇 초 AI를 탑재했다는 가인이 등장합니다. 강도 로봇의 드릴을 가볍게 맞고 강력한 펀치 한 방. 가인샷을 이용해서 철퇴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냅니다. 마무리샷으로 강도들이 훔쳐간 돈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죠. 강도 검거까지 완료. 사건을 해결한 후 샘프지 콘체른으로 귀환하고 이 여자는 마츠바라 이즈미로 마이토의 비서입니다. ところで泉さん、俺の新しいキャッチフレーズ知ってる？今は嵐を呼ぶナイスガイ、旋風寺マイトさ。ついでに血液型は O 型、星座は乙女座。覚えておきたまえ。もう。 샤워를 마친 후 만난 이 사람은 하마다 미츠히코이며 마이토의 단짝 친구입니다. 로봇에 대해 지식이 많고 용자 개발 부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한편 마이트가인의 첫 번째 악당이 등장합니다. 바로 볼프강 박사. 많은 수화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등장하게 될 라이벌 메카를 제작하는 박사죠. 그는 자신의 연구에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니 메카 티겔 5656으로 태양 발전소를 습격해 전기를 빼앗으려 하고 그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정전으로 히로인 요시나가 사리 아버지의 수술에도 문제가 생겨버리죠. 태양 발전소가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리는 부탁을 해서 막아보겠다며 무작정 그곳으로 향하는데 간절한 부탁에 악당에게 통할 리 없고 사리는 볼프강 박사의 공격으로 다치게 됩니다. 그때 가인과 마이토가 현장에 등장. 마이토와 사리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집니다. しばらくここでお人形さんのようにしているんだよ。私、吉永サリーです。サリー、いい名だ。あなたは？名乗るほどのものじゃないさ。 그 사이 가인은 체격 차이로 티겔 5656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 마이토가 로코모라이저를 호출하자 바다를 건너 도착합니다. 가인이 마이트윙과 보조메카 로코모라이저와 합체하여 진정한 마이트가인이 되죠. 銀の翼に望みを乗せて灯せ平和の青信号勇者特急マイトガイ英国通りにただいま到着. 얘도 총 쓰게 생겨서 검을 꺼내네. 마이트가인은 합체하자마자 동륜검을 꺼내 세로 일문자 배기로 한 방에 티겔 5656을 박살냅니다. 무사히 탈출한 볼프강 박사는 그대로 쏘고도망. 아참, 다행히 전기가 돌아오고 사리 아버지의 수술도 성공하죠. 누벨 토키오시티를 보며 감상에 젖어있던 마이토에게 아오토 공장장의 연락이 오고 그는 본버즈의 파워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마다군이 디자인한 대로 변형 모드를 완성시켜서 그도 신나있는 상태. 외형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것이 숨겨진 발톱. 마이토의 아버지가 만든 본버즈를 부수지 않고 3단 변형으로 파워업했다고 하죠. 공장장은 본버즈를 깨웁니다. 마이토는 각각 히타치, 나리타, 야마비쿠 본버라 부르지만 오늘부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다이노 본버, 버드 본버, 라이온 본버로. 이어서 애니멀 특급 그리고 트라이 본버로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으나 갑자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오죠.
주차장에 있던 수백 대의 자동차가 사라졌고 그 사건은 두 번째 악당 호이코우로우의 만행이었습니다. 호이코우로우는 그 신형 무기를 팔아 넘기려 하는데 구매자가 마이트 가인을 해치우면 구매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호이코우로우는 자신의 신형 무기로 또 거대한 메카를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 가인과 마이토가 도착. 가인샷을 적중시켜 팔을 없앴지만 또 다른 자동차를 흡수해서 재생해냅니다. 파워 차이로 밀려나며 위기의 순간 현장에 본버즈가 등장합니다. 애니멀 모드로 적의 메카를 몰아붙였으나 하나가 더 있을 줄은 몰랐지. 본버즈는 이번에야말로 트라이범버로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로코모라이저까지 등장해서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 성공! 마이토는 코어 부분이 약점인 것을 알아내어 동륜건과 몸통 뚫기를 사용해서 악당 메카를 제거해냅니다. 결국 호이코우로우는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마이트 가인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게 되죠. 이후 세 번째 악당 쇼군 미우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일본을 옛날 에도 시대로 돌려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일본의 철도를 절단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오죠. 미우네는 대에도랜드를 본거지로 삼고 있으며 철도 절단을 위해 코지로를 내보냅니다. 마이토는 모든 철도를 감시 중이었으나 코지로의 메카가 철도를 절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절단시킨 철도 위 기차에 사리가 타고 있었고 객실이 떨어질 절체절명의 순간 마이토가 나타나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뒤이어 가인이 나타나 가인샷을 사용하지만 원래 가인샷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한 후 검으로 정면 승부를 하려는데 코지로의 메카엔 빈틈이 없습니다. 코지로는 제비배기를 익히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수행을 했었고 움직임을 멈춘 뒤 제비의 기를 느껴 베어내는 데 성공했었죠. ツバメの動きに比べたら口だけ達者なロボットなど芋虫も同然だ. 단판 승부로 끝장내기 위해 마이트 가인은 뛰어들었으나 그의 길을 읽어낸 제비배기에 처음으로 마이트 가인은 패배를 겪게 됩니다. 마이트 가인가 하겠다. 마이토는 귀환 후 코지로의 메카 영상을 보며 그는 마이트 가인의 움직임을 전혀 보지 않았으며 길을 읽어서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마이토는 다시 한번 코지로를 막기 위해 도착합니다. ガイン、あの一瞬を待つんだ。自信を持った得意技を出す時こそかえってそこに隙が生まれるものだからな。分かっている。 마이트 가인은 기회를 노려 뛰어들고 제비로 미끼를 던집니다. 코지로는 마이트 가인을 보고 있지 않아 미끼를 베어버렸고 뒤늦게 사실을 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필살기에만 의존한 코지로는 마이트 가인의 동륜검에 결국 패배하게 되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던 차리는 이름도 모르던 그가 센푸지 마이토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름 위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이 여자는 카트리네 비통, 국제적인 절도 집단 핑크캣의 수장이죠. 그녀는 G 로봇을 이용해 많은 보석과 금속을 훔쳐냅니다. 다음날 카트리나는 경찰에게 전화해 자신이 보석을 훔쳐간 것이라고 알려주는 대범함까지 보여주고 다음 훔쳐갈 보석이 무엇인지까지 알리는 범행 예고지까지. 카트리나의 폭탄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사이 G 로봇이 나타나 보석을 가로채 가려 합니다. 막을 순 없었지만 마이토는 초소형 발신기를 G 한 마리에게 부착해두죠. 이걸로 위치 추적하면 되지롱. 그리고 새로이 레스큐 특급이 등장합니다. 각각 파이어, 폴리스, 제트, 드릴 다이버들. 그들은 화재 진화 작업과 인명구조 작업에 몰두하죠. 그 사이 마이토는 카트리나의 본거지에 도착해 수하들을 물리치고 보석을 되돌려받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카트리나의 거대 메카의 쥐떼 공격에 마이트 가인이 위기에 처하자 레스큐 특급이 합체한 가드다이버로 하이드로 캐논. 쥐들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은 역시 동륜검으로 새로 일문자 배기. 카트리나와의 싸움 뒤 얼마 후 마이트 가인은 거대 메카와 승부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굼뜬 데다가 무언가 마이트 가인을 분석하는 데 줄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트 가인은 그 메카를 손쉽게 끝장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 마이트 가인을 분석하던 메카는 볼프강 박사가 보낸 메카였습니다. 그리고 하마다는 아까의 메카가 신경 쓰인다고 이야기하죠. 밤이 되고 아까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골목길에서 불량배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엄청난 실력으로 불량배들을 홍군형 내줍니다. 하지만 전기채찍의 위기의 순간 퇴근하던 마이토가 등장.
마이토에게 관심이 쏠린 사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불량배들을 모두 쓰러뜨리죠. 마이토가 그의 실력을 감탄하며 악수를 권했지만 매정하게 지나가버리는 남자. 그는 원래 군인으로 정규군 최고의 로봇부대 에이스 파일럿이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탈영 후 모습을 감춘 라이바르 조우였습니다. 볼프강 박사는 자신의 최고의 걸작 메카를 보여주며 그에게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다음날 공업단지가 수수께끼의 로봇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에 마이토가 그리로 향하고 하마다에게 저번 그 로봇은 데이터 수집용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가인이 습격한 로봇을 쉽게 무찔렀으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의 로봇과는 차원이 다르고 가인샷도 통하지 않는다? 마이트 가인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고 독륜검을 뽑자마자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이트 가인의 모든 데이터가 입력된 로봇이기 때문에. 라이바르조와 마이토는 이전에 만났었다는 것을 서로 기억합니다. 生まれながらのハンターだからだ。そして俺はマイトガインという絶好のターゲットを見つけた。何？ターゲットを倒すまで追い続ける。それがハンターの宿命というものだ。 하지만 마이토는 어떤 상대에게도 지지 않는다 말하며 라이바르조를 몰아세우고 그를 끝장내려는 순간 다른 메카가 사리와 그의 동생을 인질로 잡죠. 라이바르조에게 끝장낼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데 총알은 마이트 가인이 아닌 다른 로봇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곤 멋있게 퇴장. 볼프강 박사는 조에게 새로운 메카를 선보입니다. 마이트 가인의 변형 합체를 연구해서 초전도 전투기에 적용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가 그 로봇의 콕핏. 승차 전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으나 승차해보고 난 후 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니코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비룡으로 변경해버리죠. 하지만 사실 비룡은 시제품의 미끼 용도였으며 볼프강이 완성품인 메가소닉 8823으로 직접 복수할 계획. 한편 샘프지 콘체른의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사리. 설마 했는데 그곳에 마이토가 나타나고 그를 피해 숨어있던 사리가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 지나가던 조가 그녀를 구해주죠. 사리는 고마움을 표현하지만 딱히 구하고 싶어서 구한 게 아니라 비룡의 성능시험 차원이었으며 자신은 에이스조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마이트 가인과 다시 한번 붙기 위해 마이토를 찾아오고 사리는 그 안에 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움을 말리려 합니다. あなたは悪い人ではないはずです。だって私を助けてくれたじゃない。悪い人がそんなことするわけない。 조는 그녀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마이트 가인을 불러내기 위해 그녀를 인질로 이용합니다. 마이토는 사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나고 마이트 가인이 나타나자 조는 사리를 풀어주죠. 비룡과 마이트 가인이 숙명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그곳에 볼프강이 나타나 회방을 놓습니다. 마이트 가인이 볼프강의 메카에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마지막 일격의 순간 비룡이 볼프강의 메카를 공격합니다. 貴様が俺のプライドを傷つけたからだ。なんだと？ 결국 볼프강의 메카는 독륜검 세로 일문자배기에 최후를 맞이하죠. 오늘은 방해가 있었으니 다음에 결판을 짓기로 하고 비룡은 자리를 떠납니다. 두 야쿠자 사이에 세력 싸움이 발생하여 도시가 망가지고 일반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된 배후에는 호이코 로우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 야쿠자들끼리 싸움을 하게 만든 다음 마이트 가인이 막으로 나타나면 해치워버릴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일엔 라이바르조도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마이트 가인과의 승부이긴 하지만요. 또다시 도시에서 야쿠자들의 싸움이 발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마이토가 출동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라이바르조. 마이토는 마이트 가인으로 그를 상대하고자 하지만 한시가 급하기에 애니멀 특급을 호출합니다. 애니멀 특급은 도착하자마자 트라이본버로 합체하고 마이트 가인을 도시로 보내주죠. 트라이본버는 비룡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확연한 실력 차이로 압도당하게 됩니다. 거의 죽음 직전이나 엄청난 끈기로 그를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ロボットながら見事なやつ。お前の心意気に免じて今日はこれで引き上げてやる。マイトガインもいい仲間を持ったな。 그의 끈기에 조는 그만 물러가죠. 그 사이 마이트 가인은 야쿠자의 로봇을 독륜검으로 해치워내고 트라이 본버에게 향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버즈는 시간이 좀 들겠지만 수리 중이고 공장장은 새롭게 본버즈의 동료 홈 본버를 소개합니다. 애니멀 모드로 트리케라톱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초 AI를 탑재했습니다. 한편 사리는 마이트 가인이 적들을 상대하다가 자신과 같은 마이트 가인을 베어버리는 악몽을 꾸고 그를 걱정하죠. 다시 등장한 호이코로.
거대 메카를 미끼로 이용하여 요 작은 메카로 마이트 가인의 데이터를 훔쳐냅니다. 그리고 완성시킨 블랙 가인. 기쁜 마음으로 작동시키려 했으나 호이코 로우의 바람과는 달리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는 절망하며 하느님, 부처님, 번개님을 외쳤고 그러자 정말로 번개가 떨어져 다량의 에너지가 주입되어 블랙 가인이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날 사르오바 다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다리가 붕괴되어 열차가 추락하기 직전 마이토 일행이 나타납니다. 다리를 붙잡느라 무방비 상태인 마이트 가인 뒤로 블랙 가인이 등장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橋が下がっているぞ。一緒に持ち上げるんだガイン。 블랙 가인은 호이코 로우의 계획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아마도 정의의 마음까지 복사해버린 듯. 결국 호이코 로우는 일단 후퇴합니다. 블랙 가인은 마이토가 소유하게 되고 가인은 형제가 생긴 듯 기뻐하며 함께 수련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가인과 블랙 가인이 함께 출동하고 호이코 로우의 계략으로 블랙 가인에게 이상한 비행 메카가 가면으로 씌워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돌변해서 가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블랙 가인. 가인이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하자 블랙 가인도 블랙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합니다. 저것까지 언제 복사했지? 마이트 가인은 형제 같은 블랙 마이트 가인을 공격하지 못해 당하기만 하고 그 자리에 가드 다이버와 홈 본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둘은 블랙 마이트 가인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결국 마이트 가인은 동륜검을 뽑고 빈틈을 노려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호이코 로우는 가면 메카를 마이트 가인에게 사용하려 하고 정신이 든 블랙 가인이 비행 메카를 잡고 날아 함께 폭발하게 됩니다. 머리만 남아 떨어진 블랙 가인. 私とお前は一つ。お前の中で私は生きる。許さないホイコーロー。俺はお前を絶対許さないぞ。 본버즈의 수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 이번에 수리하며 새롭게 추가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바로 트라이 본버에 홈 본버까지 추가해서 4대가 합체할 수 있게 된 것. 이름하여 배틀 본버. 한편 볼프강 박사는 세계 정복을 위해 계속해서 메카 개발 중에 있으나 지금은 자금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하인 이히리베 디이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죠. 볼프강의 많던 부하들 중 자기들 3명만 남았으며 로봇이 중요하냐 자신들이 중요하냐 묻는데 볼프강은 당연히 로봇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3명의 부하들마저 볼프강을 떠나고 결국 볼프강은 홀로 샘푸지 중공업 아우토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거기다 꽤나 능력이 있어서 젊은 기술자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볼프강에게 남은 도시락을 건네는 사리. 그는 사리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여기서 번 돈을 악행에 써도 되는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를 손보고 있는 아우토와 마주치게 된 볼프강. 그 열차는 아우토가 처음으로 만든 열차였으며 볼프강도 그 열차를 알고 있는 눈치. 이 열차를 만들 당시에는 스피드만 중요해서 안전성은 등한시했었고 아우토의 친구는 안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후 사장의 지시로 안전성을 우선하여 열차를 제작하였죠. 하지만 아우토의 친구 반은 이미 회사를 관둔 후의 일. 時代が動くには犠牲が必要な時代だった。だがそいつは決して後悔していないと思いますよ。 다음날 마지막 운행의 날. 볼프강이 만든 로봇을 가지고 이히리베 디이가 야마노우의 역을 습격합니다. 아우토는 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열차를 가지고 이동하고 볼프강도 함께 가죠. 하지만 그 때문에 깨끗했던 열차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우토는 열차는 다시 고치면 되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볼프강은 부하를 생각하며 이전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합니다. 볼프강의 부하들을 막기 위해 본버즈들도 도착하고 처음으로 배틀본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이트 가이는 새롭게 신문자 배기를 쓰고 배틀본버는 배틀런처를 사용해 마무리! 이히립의 디이를 찾아온 볼프강은 패배하여 메카를 망가뜨린 그들에게 로봇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한 명씩밖에 없다는 말로 감동을 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운행을 재개하고 아우토는 볼프강이 반이 아니었을지 의문을 품게 되죠.
바이오테크 협회의 협력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마이토는 미우네에게 쫓겨 사고가 난 어떤 남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어떤 어린아이를 발견하죠. 마이토는 저택으로 옮겨 아이를 보살피고 깨어난 아이는 키요마루이며 자신을 납치해왔다고 오해해 직원들을 공격합니다. 마이토는 직접 나서서 키요마루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마치 전국시대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고가 났던 남성은 마이노 료이치 박사로 인간 정신조작론을 제창해 협회와 갈등을 빚고 추방당했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차린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학회를 탈퇴한 자신에게 닥터 겐파쿠라는 남자가 찾아왔고 자신이 만든 클론 인간에게 정신을 심어달라 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키요마루는 클론이었으며 그에게 심은 정신은 전국시대 때 악명을 떨친 무장 쿠조 카게키요. 거기다 키요마루의 기억은 모두 가상체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듣게 된 키요마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이토 일행이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키요마루는 마이토 일행을 구하기 위해 작별을 고한 뒤 유조차로 닥터 겐파쿠의 메카에 돌진하여 자폭을 시도하죠. 마이토와 마이트가 있는 분노의 세로 일문자배기를 사용하고 검을 뽑아들지 못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마이토는 바이오테크 협회의 지원을 보류하기로 합니다. 마이토 앞에 나타난 아버지와 어머니. 마이토는 부모님이 죽은 것이 아닌 여행을 다녀왔다 생각했으나 그것은 역시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의 기일로 마이토는 성묘를 하러 갑니다. 마이토는 3년 전 일이 납득이 가지 않으며 아버지인 센푸지 아키라는 숨을 거두기 직전 마이토에게 거대한 아기 3개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했죠. 마이토는 할아버지를 만나 차를 마시러 가고 그곳에서 사리도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센푸지 아키라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나쁜 녀석들을 때려잡았었고 그러다가 마이토의 어머니인 센푸지 료리코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토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가문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때 아키라는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숙였는데 그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었다고. 그 이후로 아키라는 센푸지 콘체른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용자 특급대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마이토는 아키라가 죽기 전 거대한 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타살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토 일행은 공장으로 향해 용자 특급 제2단계인 마이트 카이저의 제작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마이트 가인과 비슷한 성능에 이것만 있다면 비룡도 상대가 안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하마다. 그런데 그 제작 현장을 누군가 몰래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오토는 아키라가 남긴 또 다른 선물을 보여줍니다. 초대형 열차 포트리스. 용자 특급대의 기지 역할을 했던 마이트 스테이션을 변형시킨 공중 요새죠. 포트리스까지 완성되어야 용자 특급의 최종 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상대해야 할 거대한 악이 무엇일지. 그때 아까 몰래 촬영하던 침입자가 감지 센서에 걸리고 그는 이전까지 등장했던 적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적의 부하로 정체불명의 악당은 실수한 부하를 망설임 없이 불태워버리죠. 볼프강 박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시스템 제작 의뢰를 받습니다. 거액이 담긴 돈가방을 보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승낙해버렸죠. 그것은 로봇의 전투 데이터를 기록하는 백업 시스템이며 마이트 가인을 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 일로 마음가짐을 달리한 그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거절 의사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볼프강의 뜻대로 되지 않고 부하 3명 중 2명이 정체 모를 남성에게 납치당하고 맙니다. 남성은 볼프강의 부하를 인질로 시스템을 완성시키라 협박하고 모든 용자 특급대의 데이터를 모아오라 하죠. 어쩔 수 없이 볼프강 박사는 남성의 요구대로 이곳저곳 사건을 일으켜 용자 특급대의 정보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볼프강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서 부하들을 돌려받기 위해 남성을 만나러 가고 그곳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뒤 부하들을 돌려받자 누군가 환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에그제브라는 자이며 이 일의 배우였죠. 볼프강을 자신의 부하로 삼아주겠다는 건방진 소리를 짓거리는데 거절하는 볼프강에게 실수한 자신의 부하를 화형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어 협박하고 볼프강은 하는 수 없이 그의 부하가 되기로 하죠. 한편 마이트 가인의 활약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트 가인의 파일럿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때 인기 락가수 퍼플이 파일럿이 아니냐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자기 멋대로 퍼플 마이트 가인 합동 콘서트에 대한 언급을 하죠. 사실 이 모든 것은 퍼플 뒤 배우인 호이코로의 계략이었습니다. 도발에 넘어간 마이트 가인이 콘서트장에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특수 전파가 흐르니 그 전파를 탐지해서 누구인지 밝혀내 제거할 생각.
일단 그의 생각대로 마이토 일행은 변장을 한 후 콘서트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리가 마이토를 발견해서 쫓아가죠. 그러다 길을 잃게 되고 우연히 적들의 계략을 엿듣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호이코우로 오는 메카를 이용해 콘서트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각본이라 생각해 마이트 가인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 마이토는 각본이 아닌 위험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마이트 가인을 호출하려 하는데 그때 사리가 나타나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이토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마이트 가인을 호출하기로 하죠. 원래 너무 쉽게 해결이잖아? 특수전파 없이 마이트 가인이 등장하자 호이코우로우는 당황하고 관객들을 인질로 마이토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이코우로우의 메카에 총이 폭발하는데 그것은 퍼플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호이코우로우의 조직과 부하까지 몽땅 빼앗아버리죠. 결국 호이는 독륜검에 당한 뒤 속옷도망. 그리고 퍼플이 등장하며 마이트 가인의 파일럿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드디어 마이트 카이저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마이트 카이저의 완성형. 마이트 가인과 동급의 힘을 지녔고 비행 능력이 더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 AI는 탑재되어 있지 않아 마이토가 직접 조종해야 움직일 수 있고 마이트 카이저라면 공중전 전투가 가능하니 조의 비룡에게도 더 이상 지지 않겠죠. 한편 조는 뒷거래를 통해 비룡에게 필요한 배터리와 탄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이치로 경관의 등장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쫓기게 됩니다. 사리의 도움으로 경관에게 잡히지 않게 된 조. 사리는 어째서 정의로운 마이트 가인을 적으로 삼는지 묻고 이에 조는 자신을 악당이라 말하지만 사리는 그렇다면 자신을 구해줬을 리 없다 반박합니다. 조는 정의라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아버지는 유능한 과학자였으나 어떤 조직에게 붙잡혀 이용만 당한 뒤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조는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힘뿐이며 정의 같은 것은 아무 소용없고 정의의 사자 노릇을 하는 마이트 가인이 역겨웠다 말하죠. 에그제브의 부하가 된 볼프강은 비룡을 한층 더 파워업한 신형 로봇을 선보입니다. 에그제브는 그 로봇이 마음에 든다고 하지만 머리에 드릴은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형 로봇의 파일럿으로 조를 추천하자 볼프강은 펄쩍 뛰며 반대하죠. 하지만 모든 건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에그제브. 이후 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볼프강의 부하들이 도시를 습격하고 드디어 비룡이 나타납니다. 이번에야말로 마이트 가인과의 못다한 승부를 결판지으려 하고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아직 공중전을 하지 못해 비룡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계속해서 마이트 가인이 밀리는 모습. 마이트 카이저만 있다면 비행 능력이 해결될 텐데 아직 미완성 상태. 마이트 가인과 마이토는 본버즈의 협력도 거절합니다. 마지막 필살기 독륜검을 사용하지만 이미 많은 데미지를 받은 마이트 가인은 결국 비룡을 이기지 못하고 합체가 분리되며 패배. これでよく分かったはずだ、マイトガイ。正義だろうと悪だろうと強い者が勝つ。それがこの世の定めだということがな。 큰 부상을 입고 깨어난 마이토는 조와 비룡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분함을 표현합니다. 마이트인과 가인의 손상은 경미하나 로코모라이저는 크게 망가져 수리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한편 조는 마이트 가인과의 승부에서 이겼지만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조 앞에 본버즈 일행이 나타나고 마이트 가인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죠. 그 모습에 마이토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그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이트인과 가인의 협력으로 비룡에게 한 방 먹여주지만 이후 가인은 호덱에 맞게 됩니다. 다시 위기에 봉착한 마이토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이트 카이저로 변형하는 드릴 특급이 도착합니다. 젠지 마이토 카이저!愛の翼に勇気を込めて合わせ正義の大車輪勇者特急マイトカイザーご期待通りにただいま到着 배틀본버와 가인의 도움 없이 마이토홀로 상대하며 공중에서 치고받기 시작하죠. 아직 몸이 더 회복되지 않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나 투지를 불태우는 마이토. 마이트 카이저의 필살기 드릴 크래셔를 사용해 비룡의 흉부를 꿰뚫습니다. 조는 넋이 빠진 채로 도망쳐버리죠. 좌절하고 있는 조 앞에 나타난 에그제브. 조는 겁대가리 없이 에그제브에게 총을 들이미는데 에그제브 또한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이트 카이저를 쓰러뜨릴 로봇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조는 꼬임에 넘어가 준다 하죠. 한편 마이토는 소행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구와 충돌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하지만 우주국의 관측에 의하면 궤도가 어긋나서 문제없다고.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쇼군 미우네의 부하와 마이토 일행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그곳에 난입한 처음 보는 메카. 그것은 바로 괭룡이며 미우네 부하의 메카를 해치워버립니다. 조는 괭룡을 이용해 마이토와 결판을 짓기 위해 찾아온 것. 굉장한 파워로 마이트 카이저를 압도하고 사이좋게 한 대씩 맞습니다. 스피드, 파워, 운동성 모두 마이트 카이저를 넘어서는 괭룡이라 마이트 카이저에게 이 싸움은 매우 버겁죠. 한창 바쁘게 싸우고 있을 때 소행성의 궤도가 바뀌어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괭룡의 마지막 일격을 피해 마이트 카이저는 본부로 복귀. 앞으로 12시간 이후 소행성이 떨어질 것이며 소행성을 제거하려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전 파워가 필요하죠. 따라서 우주에 나갈 때까지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최종 무장인 초전도포 퍼펙트 캐논으로 소행성을 한 번에 소멸시켜야 합니다. 퍼펙트 캐논을 사용하려면 필수인 마이트 건너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필살기를 버틸 수 있는 상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인도 스스로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소행성을 막기 위해 마이토 일행은 우주로 출발하는데 그때 괭룡이 나타납니다. 마이토는 지금 상대해줄 시간이 없으며 소행성 제거 후 결판을 내자고 하는데 지구가 망하던 말던 상관없다 하는 조. 결국 괭룡의 빔에 맞아 추락하자 합체하기로 합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엄청난 파워에 조는 당황합니다. 소행성 파괴를 위해 우주로 향하는 마이토를 계속해서 괭룡이 방해하자 분노를 담은 펀치! 그리고 승부를 내는 것보다 지구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조는 그를 방해하지 않죠. 마이토는 소행성을 막을 준비를 하는데 방금의 전투로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려 완전히 파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더 가까이 접근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발에 휘말려 버릴지도 모르죠. 마이토가 각오를 다지고 있을 때 괭룡이 나타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괭룡의 에너지를 나눠주겠다 합니다. 괭룡의 에너지를 받아 퍼펙트 캐논 발사! 소행성에 정확히 명중하여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결판은 다음에 짓기로. 사리와 동생은 우연히 라면 가게에서 친저루스와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린 호이코로를 보게 됩니다. 부하도 조직도 모든 걸 잃고 난 후 절망에 빠져 술만 마신 탓에 살도 너무 많이 빠져버렸죠. 사리와 동생이 그들을 도우는데 어느 날 우락부락 불량배들이 나타나 다 때려 부수고 호이코로를 찾습니다. 그때 마침 나타난 마이토가 그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싶다 하는데 술에 취한 호이는 쓸데없는 참견이며 하나 남은 부하마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죠. 마이토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 우락부락 형씨들이 나타나고 친저루스는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호이는 마이토가 해줬던 말을 떠올리죠. 坂本さんは決して一文無しなんかじゃない。ここにかけがえのない仲間がいるじゃないか。富や名声よりずっと貴重な財産だわ。 호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친저루스를 소중한 동료라고 이야기하며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국자와 냄비 뚜껑으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죠. 우락부락 형씨들을 모조리 무찌르고 호이는 친저루스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다짐합니다. 목표는 더 멋진 로봇을 만들어 마이트 가인보다 유명해지는 것. 드디어 용자 특급의 마지막 로봇인 마이트 건너가 완성되고 사격 능력이 500km의 타겟을 오차 1cm로 맞추는 것이 가능하며 초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에그제브 때문에 직접 나설 수 없어 답답한 볼프강은 오락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기지로 돌아가던 중 현상금 사냥꾼의 이마를 한 방에 뚫어버린 남자를 보게 됩니다. 볼프강은 그자라면 마이트 가인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자의 이름은 유리우스이며 볼프강은 그가 원하는 부품을 준다는 대가로 마이트 윙을 저격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이트 윙의 날개를 저격한 유리우스. 볼프강은 약속한 대로 그가 원하던 부품을 건네주는데 사실 유리우스는 인조인간이었습니다. 볼프강은 영원한 생명을 과학이 이루어냈다며 좋아하죠. 하지만 유리우스는 감정이 없는 자신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볼프강은 기계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는다면 그건 이미 인간과 같은 게 아니냐고 말하죠.
다음날 볼프강의 메카로 마이트가인을 이끌어내고 유리우스는 빈틈을 노려 마이토를 저격합니다. 이로 인해 마이토는 왼팔에 총상을 입게 되죠. 왼팔 부상으로 제대로 된 조종을 할 수 없어 위기에 빠지고 다시 한번 저격의 순간 마이트 건너가 나타나 유리우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이트 건너도 볼프강의 메카에 붙들려 위기에 빠지는데 때마침 준비된 드릴 특급으로 레츠 마이트가인을 외치며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등장. 마이트 건너의 초전도포와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의 동륜검으로 마무리! 유리우스는 한쪽 팔에 부상을 입긴 했으나 살아남아있고 휘어진 굴뚝이 그의 눈엔 십자가로 보이죠. 그리고 그는 이번엔 정말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떠납니다. 다시 마이트가인을 괴롭히러 나타난 라카스 퍼플. 그는 초 AI를 어지럽히는 특수전파를 이용해 세뇌하여 마이트가인이 아군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내 퍼플의 기타가 망가지며 특수전파는 끊기게 되죠. 그리고 그 전파는 아크티비 빌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마이토는 그 건물을 부셔버리려 하지만 저곳이 적의 기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마다는 초 AI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마이토는 그럼 인간을 가사 상태로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며 반대하죠. 하지만 용자 특급 때는 초 AI를 정지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용자들의 초 AI는 정지하게 됩니다. 마이토는 무모하게도 홀로 송출 장치를 파괴하기 위해 방송국에 잠입하고 미리 고용되어 있던 용병들에게 잡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이토는 기지를 발휘해 용병들로부터 도망치고 하마다는 그 사이 빌딩의 설계도를 손에 넣어 마이토를 도와주죠. 무사히 송출기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폭탄을 사용하려는데 용병이 나타나 마이토의 목을 조릅니다. 마이토가 가인을 부르는 목소리에 가인이 깨어나 마이토에게 도착해 그를 구해주고 나머지 용자 특급 때도 깨어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토는 폭탄을 설치했지만 아까 그 용병이 그를 위협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 마이토는 뛰어내리고 무사히 마이트 카이저에 탑승. 그리고 송출기는 용병과 함께 파괴되죠.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으로 합체한 후 한 번에 끝장내기 위해 퍼펙트 모드로 다시 합체합니다. 타겟 스코프 오픈! 퍼펙트 캐논으로 퍼플의 메카는 모두 소멸. 한편 존은 에그제브에게 불려가 언제쯤 마이트가인을 제거할 거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에그제브는 그가 스스로 기회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비겁해도 상관없으니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자 존은 에그제브의 명령 따위 듣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방을 떠납니다. 이후 위험에 빠진 사리를 구해주다가 소중한 시계가 망가지게 된 조. 망가진 시계 속에 작은 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볼프강 박사에게 보여주고 그 칩은 TR사가 발표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R사는 이 시스템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으며 이를 만든 이는 시시도 박사. 이것의 발명으로 로봇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했죠. 어째서 그런 물건을 조가 가지고 있었는지 볼프강이 질문하자 시시도 박사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시도 박사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볼프강 박사는 그 배후에 TR사가 있을 거라 의심되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존은 마이토와 결판을 짓기 위해 다시 승부를 걸어오고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으로 상대하는 마이토는 대등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동륜검을 뽑아든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은 괭룡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마지막 일격을 사용하려 했으나 존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을 바다로 빠뜨리고 끝장내버리려는데 볼프강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TR사는 겉으론 평범한 대기업이지만 뒤로는 대량의 무기와 군사 로봇을 만드는 불미스러운 조직이며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자가 바로 에그제브. 심지어 조의 아버지 시시도 박사를 죽인 사람도 바로 에그제브였습니다. 거기다 샘푸지 아키라가 죽게 된 열차 사고 또한 에그제브가 꾸민 함정이었죠. 원수를 눈앞에 두고서 그 남자의 손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존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때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이 일어서고 존은 싸움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망설이는 조에게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자폭장치로 폭발시켜버리겠다 협박하는 에그제브. 하지만 에그제브의 뜻대로 되진 못했습니다. 왜냐? 볼프강 박사가 미리 손을 써두었기 때문이지.
또다시 승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조에게 결판을 내자고 한 건 네 쪽이 아니었냐고 말하는 마이토. 貴様の前にどうしても倒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奴がいる。そいつは旋風寺マイト。お前にとっても敵なのだ。何？ジョー！ジョーの敵だ。俺にとっても敵。 얼마 후 갱룡의 개량형 로봇들이 국가 정규군 정예부대 로봇을 전멸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마이토는 이전에 조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에게서 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마이토의 부모님을 사고로 위장시켜 살해한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한편 볼프강 박사는 이제야 퍼플이 에그제부의 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에그제부는 퍼플에게 조도 함께 없애버리라 명령합니다. 이후 이마의 붉은 점에서 통증을 느낀 그는 볼프강과 퍼플을 내보내고 뒤에 벽면을 오픈하는데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블랙 느와르. 이자가 진짜 진 최종 보스 최종 흑막입니다. 블랙 느와르는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볼프강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에그제부는 눈치챘지만 이용 가치가 있으니 일단 살려두기로 합니다. 그 사이 조도 에그제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에그제부의 세포를 이용해 그의 정체가 켄 에노모토였음을 밝혀내죠. 그는 유능한 정치가였으나 15년 전 돌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조는 에그제부 뒤에 진짜 흑막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죠. 도시에 갱룡 개량형 로봇들이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생각보다 강한 모습으로 용자 특급대를 몰아붙입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하나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위기의 순간 조가 나타나 마이토를 구해줍니다. 조는 얻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마이토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로봇은 갱룡의 성능을 뛰어넘을지 몰라도 파일럿 실력은 뛰어넘지 못해 결국 갱룡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스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고용된 것일 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돌아서는 갱룡을 향해 적이 무기를 던지고 그로 인해 빔 라이플을 놓치고 마는데 갱룡이 위기에 빠지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이 동륜검으로 멋있게 마무리! 조는 아직 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마이토가 방해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뜹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이토는 하마다의 부름에 아우토 공장에 오게 됩니다. 그를 부른 이유는 용자 특급대의 필살기가 완성되었기 때문. 용자 특급대를 직렬로 연결해 최대 파워를 내는 필살기. 불타는 5대 결합 공격으로 이름하여 조인트 드래곤 파이어입니다. 그 사이 퍼플은 합체 소실 광선을 개발하여 용자 특급대를 위기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라이와 라이진 로봇으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마이토가 등장하죠. 두 로봇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자 마이토와 가인은 합체하려 합니다. 그러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합체 소실 광선으로 마이토와 가인은 합체에 실패. 나머지 용자 특급대도 도착하지만 적의 합체 소실 광선 때문에 합체에 실패하죠. 아니 진작에 합체해서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용자 특급대가 위기에 빠지자 하마다는 재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2대의 로봇은 단순한 중계기이며 광선은 상공에서 발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마이토와 가인은 일부러 합체하여 발사하고 있는 주체의 위치를 추적하죠. 찾았다 요놈! 공중 요새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엔 용자 특급대 차례로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 드디어 5대의 직렬 연결이 시작됩니다. 불타는 활용이 되어 적을 끝장내버리죠. 에그제부가 마이트 가인 하나를 해치우지 못하고 질질 끌자 블랙 누아르는 자신의 마의 오라를 부여한 원령 머신으로 그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령 머신 제작 현장에 몰래 잠입한 볼프강 박사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만든 로봇에 마의 오라를 쏘자 로봇의 외형이 바뀌고 심지어 사람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볼프강 박사는 기지에 몰래 잠입한 조에게 이그제부 뒤에 블랙 느와르라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원령 머신은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용자 특급대가 도착합니다. 원령 머신은 계속된 데미지에도 일어서고 동륜검에 반이 갈라졌는데도 재생이 됩니다. 크게 당황하는 마이토.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해서 그레이트 동륜검까지 사용했는데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은 심장부 관통상으로 가인과 마이토 모두 정신을 잃게 되죠. 뒤늦게 조와 갱룡이 도착하지만 그마저 원령 머신에게 당해버립니다. 원령 머신이 마이토를 끝장내려는 순간 사리가 그를 부르자 눈이 떠지고 신비한 빛에 휩싸인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은 모든 상처가 회복됩니다. 신비한 빛과 함께 그레이트 동륜검을 사용하자 마의 오라가 사라지며 원령 머신이 파괴되죠. 그 모습에 에그제브와 블랙누아르 모두 놀라고 마이토와 조도 의아해합니다. 마이토는 지난번 전투 영상을 다시 보지만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하고 원령 머신의 정체 또한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용자 특급대로는 그와 같은 상대를 또다시 상대하긴 힘들다는 것. 한편 에그제브는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의 준비로 샘푸지가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퍼플을 보내 콘서트를 열 계획.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이 개시되죠. 샘푸지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개최되고 퍼플은 최후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마이토는 조금 의문을 가지지만 사리와 함께 행복한 파티를 보냅니다. 한참 샤랄랄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곳에 조가 나타납니다. 그는 마이토에게 오늘 밤 0시 기준으로 블랙누아르의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해주죠. 오늘이 인류에게 있어 최후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수 있으며 퍼플도 에그제브도 블랙누아르에 부활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0시가 되었고 한 발 늦었습니다. 전 세계에 블랙누아르의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이 개시되어 버렸죠. 모든 인류는 현 시간부로 블랙누아르에게 지배당할 것이라 선포하는 에그제브. 블랙누아르의 로봇 군단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공격으로 큰 위기에 빠지고 드디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수리가 끝났습니다. 마이토는 용자 특급대와 할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기로 다짐하고 할아버지는 이날을 위해 아키라가 용자 특급대를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출격하는 마이토에게 조가 비디오를 보내오고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모두 가르쳐줍니다. 자신과 마이토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 에그제브이며 그를 세뇌시킨 것이 진정한 흑막 블랙누아르라고. 조는 마이토와 다른 방식으로 블랙누아르와 결전을 치르겠다 합니다. 용자 특급대는 위험에 빠진 로마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블랙누아르의 로봇군들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순식간에 재생하는 로봇들. 찌르고 베어도 계속해서 재생하니 마이토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때 나머지 용자 특급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불사신 로봇군단을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이토는 퇴각을 명령하죠. 정녕 그들을 이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사이 볼프강 박사는 마의 오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전 원령 머신의 파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조. 에그제브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 하고 그의 방에 들어가 에그제브에게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블랙누아르가 그를 보호하고 있기에 총알은 에그제브에게 닿지 못하고 되려 블랙누아르에게 당하게 되죠. 전 세계는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블랙누아르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분하지만 그들을 이길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 시각 에그제브는 조를 없애버리라 하지만 블랙누아르는 아직 쓸모가 있으니 에그제브나 퍼플처럼 세뇌시키자 합니다. 조가 에그제브보다 더 쓸모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뭔가 탐탁지 않은 표정. 그리고 하마다는 드디어 그 신비한 빛의 정체가 이노센트 웨이브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노센트 웨이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정신 주파수. 마의 오라가 사라질 때 이노센트 웨이브의 파장이 가장 크게 감지되었죠. 그 사실을 볼프강 박사도 알아내고 이노센트 웨이브 증폭기를 만들어 아우토 공장장에게 전해주라 합니다. 그리고 조가 블랙누아르에게 세뇌되기 직전 이노센트 웨이브 증폭기를 장착하고서 그를 구해주는데 조는 무사히 탈출했지만 볼프강은 에그제브의 총에 맞아 추락하게 됩니다. 마이토와 용자 특급대는 일본에 나타난 로봇군단을 막기 위해 나섰는데 그곳에서 위험에 처한 꼬마 아이를 발견한 가드다이버. 가드다이버가 꼬마 아이를 구출하는 사이 어무해주던 마이트 거너가 당하고 뒤이어 가드다이버의 오른팔이 날아가 버리죠. 꼬마 아이는 무사히 구출했지만 적 로봇에게 둘러싸인 가드다이버는 그들의 공격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복부에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으며 파괴되고 맙니다. 가드다이버의 죽음에 분노가 치민 마이토는 퍼플에게 뛰어들지만 대장기 로봇에게 가로막히고 위기의 순간 배틀범버가 그를 대신해 복부에 칼이 찔리게 됩니다.
一発逆転して勝つんだ。すまねえがあとは頼んだぜ。 눈앞에서 배틀본버까지 파괴당하자 마이토는 더 큰 분노에 휩싸이고 죽을 각오로 적에게 덤벼들죠. 더 이상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사리의 바람이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마에오라가 사라져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의 공격으로 대장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퍼펙트 모드 퍼펙트 캐논으로 퍼플과 블랙느와르 군단은 소멸. 어느 정도 희망이 생겼나 싶을 때 도시 중심부가 공중으로 떠오른다는 소식을 전한 하마다. 블랙느와르의 요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은 용자 특급대가 그레이트 마이트가인과 마이트 건너뿐이라 어찌해야 할지 고민 중일 때 볼프강 박사의 부하들이 증폭기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하마다는 이노센트 웨이브를 강하게 바라는 사람을 찾으면 희망이 있을 거라 하죠. 그리고 조홀로 공중 요새를 상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이토는 증폭기를 마이트가인에게 장착하고 그를 돕기 위해 출격합니다.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이 이노센트 웨이브를 발산하며 공격하자 마에오라가 사라져 로봇들을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에그제브는 크게 당황하죠. 블랙느와르에게 면박받은 에그제브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하며 초거대 로봇 임페리얼을 타고 나타납니다. 체격 차이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대하기엔 이노센트 웨이브도 부족하죠. 퍼펙트 캐논을 사용했지만 손쉽게 대받아쳐 마이트 건너가 이에 당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은 임페리얼에게 밟히고 내동댕이 쳐지고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임페리얼 마지막 공격의 순간 조가 나타나 마이토를 도와주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한 그의 공격에 에그제브는 그가 별로라 했던 괭룡에 달린 드릴에 관통당해 죽게 되죠. だがドリルは取れと言ったのだ。ワン 조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는 불사의 사나이라며 살아있을 거라 믿고 마이토는 홀로 요새에 진입하고자 하죠. 그러면서 마이트 카이저의 파츠를 전부 해체합니다. 한편 하마다와 공장장은 높은 수준의 이노센트 웨이브를 발산하는 사람을 찾으려 하고 마지막으로 사리를 측정해보는데 보통 사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적은 모두 사리의 힘이었던 것. 그리고 블랙느와르와 드디어 마주하게 된 마이토. 블랙느와르는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태연히 말하죠. 마이토는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자신은 차원을 넘어서 온 3차원인이라 답해줍니다. 거기다 이 2차원 세계의 지배자, 즉 신이며 자신은 이미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我々はお前たち二次元人を使ってゲームをしていたのさ。そして旋風寺マイト、お前はヒーローという駒として作られた。違う！ 결국 마이토는 게임 속의 말일 뿐이었으며 부모님의 죽음도 그가 만들어낸 캐릭터 설정에 불과했죠. 마이토가 적들을 쓰러뜨리면 아이템을 얻어 레벨업하는 것처럼 용자 특급대를 하나씩 얻어갔던 것. 히어로가死ぬ悲劇のエンディングはどうだ?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점차 파괴되어 갑니다. 그때 이노센트 웨이브 증폭기를 장착한 사리가 대열차 포트리스를 타고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나죠. 블랙느와르는 이노센트 웨이브 같은 건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한 아이템에 불과하다고 절교하지만 그 힘을 받은 가인은 동륜검으로 그를 베어버립니다. そうか、この私もただのゲームの駒だったか。巨大な悪という名前の 마이토는 정의의 이름으로 드디어 거대한 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찐한 포옹!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파괴되었던 용자 특급대는 다시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 호이코우로우와 친저루스는 열심히 라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중간에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미우네는 감옥에 들어갔다 탈옥했고 카트리나는 나토를 보고 기절. 대장을 잃었던 이히디 리베는 다시 돌아온 볼프강 박사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토는 사리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에 와 있는 유리우스와 조. 역시 불사의 사나이였네요. 이렇게 마이트 가인,